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자 러시아가 즉각 한국을 거론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구실로 러시아는 정작 한국과 경제협력을 하고 싶은 건데요. 북한군 카드는 사실상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러시아가 이제는 우크라 전쟁 가운데 중국의 본질을 알아챘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주요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를 기다려주고 있다. 이제 빨리 한국이 복귀해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다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러시아조차 놀랄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믿고 있는 중국이 배신을 하고 반면 비우호국으로 분리해버린 한국이야말로 러시아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왜 그러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최근 러시아는 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에 총공세를 들어가기로 했다며 전의를 불살랐습니다. 특히 우크라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군 화력을 집중하는 등 국경의 전투기 화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총공세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린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만만해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남는 잉여 자원을 가장 많이 값싸게 사들여 러시아의 재정을 돕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미 정보 당국에 포착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무기를 대거 사용하면서 전세를 뒤집었는데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군수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 장비, 전파 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 등을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에 수출해온 사실이 지난해 러시아 세관 자료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 대한 믿음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은 미국이 중국 보고 수차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진행된 사안이며 지금까지 중국도 경제적인 타격을 의식해서 서방 때문에 지원하지 않다가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중국의 자원이나 많은 것을 내어준 대가로 중국이 지원을 했겠습니다만 러시아는 마지막 총공세를 펼칠 힘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중국이 도와줄 것이라 확신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매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러시아를 손절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소식이 들립니다. 통신은 특히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차츰 외면하는 모양새라고 금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분야 경쟁력이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여온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더욱 사정이 좋지 못해 중국으로선 함께할 이유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최근 달 기지 건설 등 우주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취를 전하는 뉴스에서 러시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고 이는 중국이 러시아를 손절하고 있는 단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2021년 공동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양국의 우주사업 협력 관계는 공고하게만 보였으며 러시아의 오랜 경험과 중국의 최신 기술이 합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보로이츠 조지아 공대 교수는 러시아는 여전히 우주 분야의 거물이지만 러시아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의 그간 궤적을 보면 예산이나 인력 등에서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주 개발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분야라 러시아 스스로 인력과 예산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고 중국은 이에 달 개발 계획을 얘기하면서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인데 러시아는 우주 분야를 중국과 작당지으려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주 정거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우주 정거장이 절실한 미국을 압박하려 한 겁니다. 또한 중국의 우주 정거장인 텐궁의 크기가 커져가면서 중러 간의 세력을 키워나가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돈이 없는 러시아에서는 갈수록 우주 관련 기술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 최근 러시아는 중국을 찾아갔습니다만 중국의 우주 분야에 대한 협력은 냉랭했는데요. 러시아 우주개발 사업 수장인 유리 보리소프 사장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블룸버그 매체는 중국이 러시아가 필요 없다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주정거장 등 우주 개발과 관련한 목표를 스스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하는 유럽 우주국은 전쟁 이후 사실상 협력 관계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고립으로 중국은 더욱 우주 개발 사업을 함께할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주 산업이 나날이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중국은 홀로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역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달 개발과 관련해 20여 개국은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했지만
어느 국가도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달개발 계획엔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 아르테미스 협정에 들어간 국가 중에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르완다도 포함돼 있었고, 이는 중국에 큰 좌절감을 안겼으며 아프리카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적지 않은 타격이 된 겁니다. 이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이러다 우주 개발이 매우 힘들어지는 위기감이 든 거죠. 결정적으로 지난달 유럽 우주국이 중국이 최근 건설한 우주정거장 텐궁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다 죽겠으니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을 손절해버리고 뒤통수를 친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중국도 러시아도 과거와 같은 앙숙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은 다소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른 이유로 떠나야만 하는 국면이죠.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떠났지만 이제 러시아는 전범국이기에 떠나버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맥도날드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하이네켄 맥주가 러시아 사업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여전히 삼성과 현대차는 러시아 사업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한다거나 혹은 서방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 둘 다 아닙니다. 다만 일각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여전히 삼성과 현대차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한 모습인데요. 미국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러시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빠르게 메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샤오미나 지리자동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2021년 12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였던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은 각각 35%, 18%였지만 2022년 12월에는 각각 2%, 1% 등 총 3%로 떨어졌고, 반면 샤오미 등이 95%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지리 등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약진했습니다. 이 기간 기아차 점유율은 13%에서 10%로, 현대차는 10%에서 9%로 각각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브랜드들이 입지를 키우고 있으나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중국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러시아 스마트폰은 중국제가 장악했으나 판매량이 약 35%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는 러시아의 경기 침체도 원인이지만 국민들도 중국제를 꺼려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애플, 삼성 등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면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지금도 일부 소비자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을 통해 병행 수입된 삼성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러시아 정부도 병행 수입 법안을 개정해 이를 허락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등에서 현기차를 구매하거나 기타 독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제가 싫다는 소비층도 두텁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코트라 등에 따르면 반도체가 들어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경우에는 서방의 제재 때문에 수출이 어렵지만 식품을 비롯해서 화장품 등 생활 필수 제품은 여전히 러시아와 거래 중이며 한국산 선호도가 높다고 전합니다. 한국의 도시락과 같은 컵라면 회사는 오히려 러시아 사업을 확장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기업들도 러시아와 직접 거래는 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주변국들과 거래를 통해서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러시아 일부 매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또한 삼성 측은 새로운 러시아 현지 법인장을 임명하는 등 여전히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공장을 폐쇄하긴 했으나 보존하고 공장의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버티면서 빠르게 양국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정상이 되길 바라는 것이며, 중국과 같이 이득만 보고 뒤통수 치는 국가는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외면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는 결국엔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나냐가 관건이라고 전합니다. 전쟁이 1, 2년 내로 마무리가 된다면 예전처럼 한국산 점유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버티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철수할 경우 러시아에서는 국영기업에 푼돈에 흡수할 수도 있는 게 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잘 맺었으며 의리를 지켜와 이런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재 러시아에서는 중국의 배신을 당하며 반면에 한국은 의리를 지키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빨리 전쟁이 끝나고 예전과 같은 관계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